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코스피 시장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 시장도 뭐 굉장히 어제는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미 증시 또한 굉장히 양호한 흐름 속에서 뭐 최근 시장 안도랠리 성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 증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재밌게 흘러간 것 같은데 뭐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르고 또 공화당이 우세한 가운데 예? 공화당이 우세한 가운데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또 뜨겁게 반등을 하는 등 좀 약간 뒤죽박죽인 흐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제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사실 국내 장 개장하면서 뭐 데모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섹터의 흐름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안에서 아마 많이 엇박자를 타신 분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장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뒤죽박죽긴 시장이고 또 선거 결과를 앞두고 굉장한 변동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전통 산업이 수혜주다, 뭐 친환경이 수혜주다, 2차 전지가 수혜주다, 뭐 어디가 피해주다. 이거를 가릴 수가 지금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아침에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딱 그 꼴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뭐 시장 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지 일단 생각을 시장을 관찰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감으로 먼저 증시가 올라온 것 뿐이다. 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감도 항상 늦추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하네요. 자, 10월 10일 시장 봐보면 시장 안도랠리가 진행되는 것인가. 원달러 안정에 힘입어 대형주 장세는 지속되고 네옴시티에 이어 수소협력 부각의 수소섹터 강세 그리고 2차전지 원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네옴시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은 쳐다도 보지 마라. 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소 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소 관련해서 오늘 매매를 잘 하셨으면 네 괜찮은 시장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양, 이수항, 미래, 나노텍 이 세 종목이 뭐 금양은 7천억의 거래대금 터졌고요. 이수학은 3천억, 미래나노텍 6천억. 이 중소형주들이 말 그대로 1조 6천억의 거래대금을 빨아들이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세 종목이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흡수해 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장세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이야 오늘 뭐 코스피의 수급만 보면 외국인 4천억, 기관 3천억, 뭐 3,500억, 코스피에 7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수급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기관의 860억 매도, 외국인의 132억 매수인데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약세, 코스피는 강세, 대형주는 강세, 중소형주는 약세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 대형주만 올라갈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 1,400원대에도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지속해서 샀습니다. 결국 강달러가 어느 시점에서 누그러질 것 같고 그러한 환해지 성격으로 들어왔던 자금들 그러한 자금들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뭐 이름도 모르는 잡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애플, 테슬라, 뭐 아마존, 뭐 등등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 등등으로 들어가죠. 그러한 관점이 외국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뭐 과거 이제 그 외로 뭐 외국인 수급이 많이 잡히는 종목군들이 간혹 보이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CFD 계좌가 보통 외국계 창구로 많이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계 수급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약하고 개인의 CFD 계좌의 수급도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성 외국인의 수급이 오로지 대형주에 꽂히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중소형주를 최대한 조심하고,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종목,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에는 뭐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지금 하락의 영향을 뭐 일부 시장에서는 받고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뭐 크립토 시장도 어찌 보면 이 주식시장과 비슷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먼저 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동반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면서 전일도 시장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과정 속에 선거 이후 시장은 항상 좋았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속 상승하는 모습과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 증시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전일 미 증시 상황이 개인적으로 뒤죽박죽 흐름이라고 느꼈던 부분에서 공화당 우세가 상당한 가운데 친환경 섹터의 강세, 전통 에너지 섹터의 약세가 뚜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오늘 시장이 많이 헷갈렸던 게 분명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선거로 인한 우려감에 친환경 섹터의 하락을 기회로 들어와 버린 매수세이고, 또한 선거 이후 특별히 IRA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반해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지금까지 그거는 이따가 하고, 환율이 오를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좀 올랐었죠. 이것도 이제 FX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커서 그런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엄청난 속도로 오르더니 떨어질 때도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받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세가 강하게 지속되면서 금일 사실 코스닥 시장보다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은 좋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형주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키 맞추기 장세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중소형종 장세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는 끝났고 선거 결과도 대충 일단 하원은 공화당이 잡아먹었고요. 상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까지 개표 상황이 아직까지는 개표 다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아직까지 다 끝나지가 않아서 과반이 누가 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업데이트가 좀 되지 않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오늘 밤에 이러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코멘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시장을 우리는 바라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진 굉장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선거 이후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는 증시의 흐름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찌 보면 시장 상관없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지속 우상향하는 섹터와 테마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섹터 및 테마,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하락할 때 대응해야지, 어중간한 섹터에서 어중간한 종목에 어중간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봤자 아무 의미도 수익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시장을 공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흔히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시장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 흔히 시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매매 기법이라는 것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강한 종목 안에서 그런 매매 기법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진짜로 보는 게 훨씬 좋다. 아니면 가치 투자 성격에서 많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수가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천천히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시장의 사이클상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고, 정말로 큰 장은 고를 한 번 더 팠을 때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생존해서 현금도 만들고 종목별 비중도 조절하고 그리고 단타로 많이 까먹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잔소리가 좀 긴 것 같네요. 자, 2차 전지. 오늘 뭐 금약, 미래나우텍, 이수화학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리튬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네, 엄청 강하게 좀 뿜어준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신고가를 쳤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속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지속 상승을 할 것이고 하락한다면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시장을 리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LNF 오늘 호실적 발표 이후에 뭐 아직까지는 뭐 IR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LNF도. 그리고 영풍이라는 종목은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올려놨죠.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새 공정에 세계 최초 개발 리튬만 쏙쏙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좋은 저는 재료의 뉴스기 때문에 어제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능력껏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영풍도 오늘 좋은 매매 종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옴 어제자에서도 건설은 필요 없다. 네옴은 투자부 장관 여기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수소를 봐야 된다. 네옴시티는 수소 쪽 관심 갖고 주가의 위치나 모멘텀이나 조금은 나을 것 같다. 수소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수소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종목군들 한 번씩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원전 섹터도 저는 당연히 오늘 시가에 밀리면 원전을 봤어야 되는데 시가부터 호재가 나오는 바람에 시가의 매수는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전도 굉장히 큰 재료와 테마를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를 오늘 회의하는데 오늘 뭐 재료가 나오겠나요? 뭐 며칠 있다가 뭔가 나오겠죠. 조금 눌리면 다시 원전 들어가시고 웨스팅하우스 시공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의 물량도 한국이 딸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정부가 미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볼게요. 코스닥 먼저 보면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음봉을 대량으로 엄청 크게 툭툭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얕은 조정선에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데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를 최초로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돌파를 못하다가 어제 근처까지 가서 오늘 갭으로 뜨고 돌파를 나왔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지금은 굉장히 센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윗구간에서는 분명히 걸리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코스피를 리드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죠.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얘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는데 기념적으로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한다라고 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은 기념으로다가 매매를 좀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가지고 있고 뭐 많이는 사진 않아서 그냥 딱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얘가 뚫어줄 건지 좀 보면서 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종목에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오늘처럼 대량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비싼 종목이 뚫고 오버슈팅을 해버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차전지 종목군들 몇 개만 보죠. 삼성 SDI도 수급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9,700억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2차전지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SDI도 살아있고요. SK이노베이션만 굉장히 못나이처럼 못 가고 있는데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와서 이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도 키맞추기 성격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LNF 호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저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매는 했는데 좀 아쉽게 올라갈 때 좀 팔아버려서 얘는 뭐 별 볼 일 없는 매매가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양극재
종목군들도 다 나쁜 흐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애매한 구간이라 종목을 사기는 좀 그렇고, 2차 전지는 좀 많이 밀려준다면 매수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섹터 같아요. 유일한 성장주, 유일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속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뭐 금양이라는 종목이 정말로 말도 못하게 강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의 또 박스권을 만들고 사실 돌파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구간은 이런 돌파자리에서 그냥 뭐 과감하게 들어가기 어렵다면 분할로라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하고 그냥 하는 순간 올라가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났고요. 뭐 미래생명자원도, 미래 나노텍도 오후에 갑작스럽게 돌파가 나왔죠. 2등주라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밥 먹으러 가서 점심시간이라 보지도 못했고, 금양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수화학 정도만 조금 짧게, 아주 짧게 들어가서 매매를 좀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와서 아주 짧게 그냥 매매로 마치고 나와서 좀 아쉽고요. 종목군들. 그래서 주도주 관점에서 종목을 좀 못 잡았구나라는 좀 후회가 좀 많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쪽 볼게요. 한전기술은 실적 쇼크가 좀 있어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들어온 돈들이 많아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는지만 저는 체크를 할 것 같고요. 일단 60일선 기준으로 좀 한전기술은 봐볼 생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만 된다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자, 한신기계. 오늘 뭐 한신기계를 뭐 시가 정도 들어왔으면 괜찮았겠죠. 또 다시 밀리면 하단 구간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시트파워도 밀리면 뭐 이런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BHI는 사실 원전주 안에서 유일하게 이 수주가 지금 막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쩌려고 BHI가 좀 대장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대금 그래도 좀 늘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서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사우디랑 엮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BHI이기 때문에 원전주이기도 하면서 사우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사우디와 협력하는 그런 이슈가 붙어버리면 상한가 가능성도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BHI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소 보죠. 두산퓨어셀 이제 이때 추천을 한번 드리고, 뭐 회원님들 중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윗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SPO셀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해서 들고 넘어왔는데, 올라가면서 오늘 오전에 이 친환경 섹터와 이 재건 흐름이 중간에서 좀 한번 바뀌었어요. 공화당 우세 관련해서 데모가 올라간 시간과 이 SPO셀이 올라간 시간을 보면 데모가 꺾이자마자 확 쳐버려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데모를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이 파동을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네, 전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데모를 오늘 저도 꽤 많이 손절이 좀 돼버렸는데, 좀 위에서 뭐 많이는 다행히 첫 구간에 사지 않아서 뭐 크게 위에서 데미지는 안 입었는데, 위에서 산 거는 그냥 좀 아니다 싶어서 팔았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분할로 손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한 3% 정도 손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재료는 좋았죠. 젤란스키가 이제 러시아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전부 다 못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혹은 고점에서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경계 매물 등등 이런
엄청나게 큰 거래량 터지는 음봉은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네 대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는 순간 굉장히 좀 크게 밀려버려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좀 당황스럽고 에스퓨어셀은 계좌가 이제 두 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앞에 종가 베팅을 했던 계좌는 다른 계좌로 해서 타점이 없고 이 구간에서 그냥 대충 매도가 돼버린 거고요. 눌림으로만 두 번 매도하고 뭐 여기서 반 팔고 반은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자, 수소가 지금 오늘 동아화성이 이 수소로 좀 올라왔죠. 지금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한국에 이제 수소 협력을 한다면 러시아는 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에너지 활용에 강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단은 수소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동아화성의 이 수소연료전지, SP어셀의 수소연료전지, 두산퓨어셀의 수소연료전지가 엮이는 거고요. 자, JNK 히터는 사우디 아람코의 수소 추출기를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JNK 히터,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세 종목, 그리고 평화산업은 이 잡주이기 때문에 항상 갭을 잘 뜨는 종목이라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에 뭐 평화산업 뭐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고, JNK 히터 저도 평화산업은 들고 있고요. JNK 히터 얘도 시간 외에 좀 잡아서 시간 외에 이제 좀 빠질 때 들어가서 상한가에 일단은 좀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좀 못 봤었는데 사실 영풍이라는 종목 오늘 하나의 기준봉이 강하게 나왔죠. 종가 매수를 하기에는 기타 법인의 70억 그 다음에 개인의 대량 매수가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이 종목이 상장 이래 뭐 이 박스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일단은 터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재료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속에서 내일도 혹은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풍을 보면 처음에 갭을 뜨고 좀 밀렸었는데 오전에는 영풍 정밀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영풍 정밀이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영풍 정밀로 좀 대응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영풍 정밀은 밀리고 영풍 종목이 훨씬 셌죠. 일단 상한가를 좀 기대를 하고 이 윗구간에서 좀 들어갔었는데 일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일부는 좀 물량 줄였다가 돌파 흐름에 추가 매수해서 다시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돌파로 좀 작용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냥 일반 매매로 좀 대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마쳤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여전히 대응주 장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면 몇 개만 리뷰를 하면 오늘 한국전력이 이 무거운 종목이 바닥에서 장중 거의 10%까지 올라왔고요. LG전자도 최근에 강한 시세 이후에 깨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국내 수급은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뭐 수급의 이제 메커니즘을 좀 가지고 좀 보면 시장 이해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G전자도 밀렸을 때 밀리면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는 사실 들어가기가 겁나서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네이버도 바닥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네이버를 이날 좀 사고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들고 있고 분할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네요. 뭐 최종적으로 한 19만원 정도까지만 가주면 좀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